이제 그 톨스토이는 엉겅퀴 꽃에 담긴 의미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노파심이 많아가지고 앞에도 그 얘기를 써놓고 끝나는 말미에도 또 잘못 읽을까봐 이제 엉겅퀴 얘기를 해놓고 우리나라 소설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노인네가 됐구나.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작품이라니까 그런 게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뭐 중간에 한 번쯤 엉겅퀴 얘기를 그냥 봤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앞뒤에다 선을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좀 생각이 있었고 이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하지무라트가 엉겅퀴 같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냥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었습니다. 엉겅퀴는 이제 저주받은 땅, 척박한 땅에서 무슨 다른 자기를 보호하기엔 가시를 몸에서 돋게 해가지고 다른 짐승이라든지 뭐 해코지 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결국 뭐 하려고 하냐면 보호해서 꽃을 피려고 하는 꽃. 그래서 엉겅퀴 꽃 그렇게 짓밟혀갖고 마차에 깔리고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비스듬히 누워서라도 꽃을 피우려고 하는 엉겅퀴. 그래서 이 하지무라트도 평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시변이 척박해지죠. 저주받은 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교라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민족을 얘기하는 우리 민족들이 합쳐가지고 저쪽 그 러시아와 대결해야 된다. 또 회교들이 기독교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내부의 적들도 자기를 이용해 먹고 또 그 뭔가 누군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술수에 불과했고 러시아 역시도 뭐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하지무라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두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가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것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가시를 돋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그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도 엉겅퀴 꽃이 엉겅퀴 나무가 마지막 꽃을 한 송이라도 피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꽃을 왜 피냐? 실제로요 나무나 아니면 풀이 꽃을 피우려고 할 때는 정말 자기가 가진 혼신의 힘을 다 쏟는다는 겁니다. 모든 걸. 그래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냐면 그 환경이 어려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난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너무 비옥한 땅에 난을 심으면 꽃을 안 피운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싶을 때 꽃을 피운다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을. 근데 그 꽃을 왜 피우냐? 꽃은 떨어지려고 피우는데 꽃을 피우게 그렇게 힘을 들여서 꽃을 피운다면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후손입니다. 후손의 문제. 내가 어떻게든지 꽃을 피우고 장렬하게 꽃잎이 떨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민족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다음 세대를 낳고 살아남게 하기 위한. 근데 결국은 그걸 결심하게 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방어하고 엉겅퀴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꽃을 피운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죠. 꽃이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희생함으로써 어떻게든지 내 가족, 내 자식 마지막에 보면 그 자기 큰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늠름하고 그리고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한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 기대만은 못했죠. 이 녀석이 보니까 샤밀에게 가서도 샤밀하고 어떻게 친화하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진 거 보면 아버지 기대만은 못하는데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후손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장렬하게 죽겠다. 여기서 이제 그 영웅이 나오는 거죠. 영웅이. 무슨 일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장렬하게 죽음으로써 꽃을 피움으로써 그래서 내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기서 이제 위대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확대해 보면은 뭐 그리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하나 죽음으로써 인류를 살려내겠다 하는 그런 데서부터 이제 위대함이 나오는 거고,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웅적인 모습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잘 살고 됐는데, 그것은 우리 앞선 세대들이 뭐 지금 평가들은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는 5,000년 이래 박정희 시대까지 우리나라가 한 번도 보릿고개를 그냥 넘긴 때가 없대요. 배를 골고 살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희생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배 골지 않게 하자. 우리 장렬하게 죽자. 뭐 이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탄광으로 갔고, 그리고 시체 닦으러 여자들이 독일의 병원으로 갔고, 내 한 목숨 죽임으로써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면 가겠다 해서 월남의 전쟁터로 젊은이들이 간 것이죠. 그들의 장렬한 죽음, 그들의 그 희생, 그들의 피, 그들의 꽃의 결정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결실을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역시 평가는 다르지만은 김대중, 김영삼 같은 사람들이 독재 국가를 후손에게 물릴 수는 없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평화로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그런 장렬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민주화된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후손들이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금도 이제 뭐 호불호가 있지만 다 영웅이라고 그러죠. 영웅. 영웅이라.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영웅이라.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욕도 하고 그러지만 호불호가 또 역시 있죠. 근데 뭐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사업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전자산업 같은 것도 일본이 엄청났죠. 근데 한번 밀리면은 치킨 게임입니다. 하나가 살면 하나 죽는 거지 같이 가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함부로 하다가 미국의 무슨 반도체를 다 먹고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하다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기회가 한국에 왔죠. 그래서 한국이 전자산업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전자산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중국에게 한번 넘어가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일본처럼. 그러니까 그냥 영웅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달라붙어서 경쟁을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살아남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국인의 기질을 갖고 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뭐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꺾여지면은 그대로 추락이지 뭐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런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아주 어려운 그 상황, 그런 데서 자기 가족들과 후손을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갖고 싸우면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죽음으로써 마치 그 엉겅퀴이지만은 내가 모든 사력을 다해서 꽃을 피움으로써 꽃이 안 피면 열매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써 자식들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각오, 실천에서는 영웅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솔스토이는 인류의 이 불행한 사태도 각자 이 작은 어떤 뭐 50개의 그 종족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그 중에서도 한 종족, 그 중에서 한 마을,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인류 전체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의 패러디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한 종족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할 거다. 이런 사람이 척박한 땅에 사는 엉겅퀴지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장렬하게 피를 흘리고 이제 산화하는 건데,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죠. 또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가 있으면 교회가 사는 거고, 나라도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으면 마차밖에 집 발표도 다시 비스듬이라도 일어서서
꽃을 피우고 다음 세대를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무라트 같다는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까지도 정말 조금도 뭐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장렬하게 꽃 피우고 내가 희생하는데 뭐가 부끄럽냐. 그래서 죽였지만, 죽인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 죽였지만 죽이고 나서도 정말 사내답다, 멋있다, 영웅이다, 위대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골에 아주 그 순수했던 청년인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역사에 남는 위대한 분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람처럼 각오하고 살면 다 어느 위치에 있든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다. 그 영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이 톨스토이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부활한 거죠.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자기 이제 이 톨스토이도 말년에 위대한 삶을 살았죠. 자기 하나가 이렇게 아마 하지무라트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8년 동안 자료 조사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려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재산을 다 다른 가난한 사람 나눠줬죠. 그리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서 가출해서 가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마지막 행동은 하지무라트와 그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죠. 영웅적인 행동.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하지무라트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 사상, 톨스토이가 준 그 충격은 그 귀족 사회에게나 인류에게 큰 교훈을 남겨줬다고 보고, 톨스토이 자신이 또 다른 의미에서 하지무라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